이거는 이제 좀 이거는 제가 파란색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얘기할 때 상체 운동 10분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1시간을 상체마저 1시간입니다. 1시간 클났습니다. 남은 게 너무 많은데 남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네. 여러분들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의 달인을 찾아서 수달. 등 운동이죠? 말 그대로. 자, 등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뭐 운동선수, 수영선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특히 여러분의 리커버리, 특히 저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유형도 마찬가지면은 평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렇게 양손을 같이 쓰는 동작 위주로 이 등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앉으신 상태에서 자, 이 상태로 쭉 잡아당기는 운동. 이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 실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튜닝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을 잡으시고 그냥 걸으신 상태에서 그다음 반드시 고정은 되어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가슴을 쭉, 자, 여러분들 또 핵심이 뭐냐면은, 자, 이거 하실 때 허리는 반드시 이렇게 쭉 핀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당기십니다. 자, 당기실 때 가슴이, 여러분들 가슴을 쭉 앞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뒤에, 네, 견갑골이 있죠. 견갑골이 모아지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이런 자세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런 자세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슴 피시고, 내 가슴이 다, 당기실 때 오히려 내 가슴은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당기시고, 피시면은, 우리 대표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해볼까요? 네. 자,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자, 보시면은, 자, 가슴 좀 피시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여기 모아지는 느낌. 하시고,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실 때, 이 견갑골이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 나셔야 되거든요. 뒤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견갑골이 쭉 모아지는, 그럼 여기가 굉장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 느낌 나시면은 괜찮은 운동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자, 특히 여러분들 하실 때 등이 이렇게 되시면 안 되세요. 하실 때 이 상태에 잡으신 상태에서 쭉 당겨주시고, 오케이. 자, 이 동작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쪽 근육 운동이 되시거든요. 이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영에서 있어서. 그래서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꼭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체 운동, 이 운동만 해주셔도 당연히 부상, 어깨 수영을 위한 어깨 상체 근육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운동만 꾸준하게 하셔도 분명히 부상 예방도 되시고 근력 강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술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활용하고 싶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유튜브 저희 뭐 제 방송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분한테 동작들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는 다 이해하고 알았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 몸이 안 따라와. 안 따라와. 이런 분들은 이제 근력을 좀 강화시키시면 동작을 만들기가 좀 그렇죠. 수월한 거죠. 다음에는 저희 이제 상체 운동을 했으면 또 뭘 해야 될까요? 하체? 그렇죠. 우리 제가 방금 얘기했죠? 자, 한쪽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자, 저희가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체 운동했으면 이제 하체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체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체 운동 너무 많은데 첫 번째로 스쿼트 아시죠? 네네. 스쿼트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쿼트는 보통 이제 헬스장 가시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운동이시죠. 그리고 네. 어떤 종목인더지 간에 스쿼트는 가장 기본적인 하체 근력 강화 운동으로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헬스장에 가실 수 있어서 할 수 있으시면은 베스트죠.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헬스장에 못 가실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의자 있죠? 그냥 앉아서 하시는 의자. 자, 의자에 이렇게 뒤에 등받이 있죠? 등받이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은 상태에서 자, 약간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리를 이렇게 뒤꿈치를 살짝 드십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까지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뒤꿈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해서 세워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저희가 아시는 스쿼트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쿼트를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하실 때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는 절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오히려 내 무게의 중력의 중심, 그러니까 무게가 다 무릎으로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때는 자, 뒤꿈치 드시고요. 살짝 드시고 이 상태에서 자,
엉덩이 살짝 뒤로 나간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살짝 굽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하셨다가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자,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완전 앉으실 필요는 없어요. 앉으시면 어떻게 되죠? 무릎이 내 엄지발가락 앞으로 나가겠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무릎이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구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자, 그 다음에 어깨 살짝 무릎이 내가 안 나갈 정도까지만 엄지발가락 바깥으로 안 나갈 정도까지만 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물론 이제 스쿼트 하실 때 무게를 많이 이렇게 이고 하시는 것도 물론 근력 강화 도움이 되시지만은 만약 그런 환경이 아니시면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실은 근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운동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근력 강화가 되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입증된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횟수를요 하실 때 자 이렇게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30번 정도? 30번. 근데 만약에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 20번까지 해는 너무 힘들어 그럼 20번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 15번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15번을 이제 가능하면 한 서너 세트 정도? 3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30번 정도 하시는 분들은 한 2세트, 3세트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세요. 이것도 꾸준히 하시면은 또 근력이 생기시겠죠? 그리고 근력이 생기시면은 또 50번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어서 50번까지. 그래서 50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쉬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총 100회. 하루에 100회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게 집에서 스쿼트 운동, 그러니까 스쿼트 운동으로서 여러분들 근력 강화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게 굳이 안 드시고 하셔도. 그쵸. 보통 스쿼트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막 여기 같은 거 여기가 메꾸시고 막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앉았다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그쵸. 물론 약간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운동 아니라 그야말로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재활 아니면은 정말 재미있게 수영하시기 위해서 하는 운동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힘들잖아요. 일단 부담스럽고 힘들 텐데 이렇게 하시면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시고 시간도 또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저희가 또 권해드리는 운동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 중에서 제일 또 효과가 또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런지 동작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런지 동작 아시다시피 여기 김현 선생님도 대표님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런지 동작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 먼저 다리를 해서 내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쭉 해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신 다음에 쭉 하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나 아니면 특히 골반 쪽 햄스트링 쪽 굉장한 부담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주의해 주시고 무릎이 앞으로 안 나가게끔 하시는 거 하시고 그래서 제일 추천해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냥 걸어가시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공간이 여유가 아니시면 제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상관없으시고 자 그래서 저는 실은 앞으로 하시는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백으로 하시는 거 실은 빼기 힘듭니다. 백으로 하시면은 실은 아마 다음날에 100% 여러분들 알이 배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추천해드려요.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하셨으면 뭐예요? 뒤로도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뒤로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 앞으로 먼저 하세요. 앞으로 자 왕복이죠. 한번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발 하시고 자 이거를 왕복으로 한 번이에요. 왕복 한 번은 개인적으로 5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왕복 5번. 처음부터 10번 하시면 여러분들 다음날에 못 걸으십니다. 계단 걸을 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 하시고 그 다음에 뒤도 마찬가지 왕복으로 5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때 횟수를 7번 혹은 10번까지 한번 늘리시는 거를 늘리시면서 세트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전문적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3세트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세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가려요. 이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번에는 다 알랑말랑까지 해줬다가